안녕하세요 여러분, 에피가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미지 사용할 때 화질이 좋지 않은 이미지는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화질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은 이미지를 보정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보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포토샵을 켜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지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의 사이즈는 여기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800에 450 픽셀,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게 1:1 100% 사이즈거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업스케일링 하기 전에 예전부터 사용했던 방식을 먼저 알아보면,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크게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와 동일하게 일단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1600으로 해서 2배 크기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이즈 해놓고, 그리고 오토매틱으로 해서 사이즈를 일단 키우죠.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키워 놓고 얘를 일단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저장했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사이즈가 스케일을 키워놓은 2배 사이즈, 지금이 얘가 100% 사이즈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이미지를 다시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이 이미지를 기존의 스케일 키우는 방식이 아닌 옵션을 조절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에디트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제너럴에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맨 아래 보시게 되면 테크놀로지 프리뷰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Enable Preserve Detail 2.0 업스케일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스케일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이 다음은 이미지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이미지 사이즈 스케일을 동일하게 1600, 그리고 세로는 900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환경에서 설정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리샘플링 있잖아요. 리샘플링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프리저브 디테일 2.0이라고 있어요. 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나서 OK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업스케일링이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리듀스 노이즈라고 있잖아요. 노이즈를 부드럽게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체크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해서 일단은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배 사이즈로 얘를 동일하게 키웠어요. 그러면 얘하고 앞에 그냥 스케일만 키우는 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컨트롤 C 복사해서요, 여기에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집어넣은 상태고요. 여기가 아까 있던 게 스케일만 키운 거고요. 여기는 프리저브 리테일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업스케일링 이미지예요. 그럼 여기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약간 선명도가 다르죠. 제가 확대를 해서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얼굴을 볼게요. 자, 지금이 원래 그냥 스케일로 키운 거고요. 얘는 조금 전에 옵션을 추가해서 키우네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죠. 자, 이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 놓도록 할게요. 1차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얘를 원래대로 복구를 해 놓고요. 리버트 해 놓고요. 그러면 원래 사이즈 800에 450 사이즈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필터에 가게 되면 뉴럴 필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패널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이 패널 중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슈퍼 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슈퍼 줌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키울 건데, 저는 다운로드를 받아놨기 때문에 키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체크해서 적용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서 여러분들 옵션에 보면 줌 있잖아요. 줌에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2배가 되거든요. 얘를 2배로 키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를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정을 해주는 거죠. 이미지 디테일 여기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를 없애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이즈 이렇게 없애고 뭐 샤프니스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기본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해놓고 조금 더 부드럽게 난 노이즈를 없애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얘 값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얼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을 때는 얘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요것만 체크하고 그대로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를 했더니 얘가 이렇게 커졌죠. 자, 이렇게 커졌는데 얘가 더 선명한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 전체 아까 동일하게 컨트롤 C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 V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 이름은 2차라고 할게요. 자, 얘도 스케일 한번 키워보고요. 자, 조금 전에 적용한 뉴럴 필터를 적용했을 때 어떤지. 이 상태는 1차에 적용했던 거고요. 자, 2차 한번 켜볼게요. 자, 요것이 2차에 적용된 거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더 들어갔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가고 이런 눈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조금 더 선명한 기운이 들어가요. 자, 처음에 했던 스케일로만 했던 거하고 차이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처음에 만들었던 이미지죠. 오토매틱으로 해서 키운 이미지인데, 자, 두 번째에 뉴럴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했을 때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까지 했고요. 다음은 세 번째 기능인데요. AI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업스케일링 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능은 외부에 있는 업스케일링 AI 툴들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어도비에서 포토샵에 기본적으로 적용해 놓은 파이어플라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원래 이미지로 왔습니다. 원래 이미지로 왔고요. 이미지에 가서 제너레이티브 업스케일링 얘를 선택을 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옵션 창이 뜨는데, 옵션 창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키울 건지, 2배로 키울 건지 4배로 키울 건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1600에 900픽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떠한 모델을 사용하겠느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도비에서 기본적으로 파이어플라이라는 AI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얘를 이용을 해서 얘가 업스케일링 하는 기능이 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파트너 모델로 토파즈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파즈 기가픽셀이라는 거와 토파즈 블럼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먼저 파이어플라이를 먼저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파이어플라이 업스케일러를 선택을 하고요. 업스케일러 주게 되면 얘가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시간은 어느 정도 빠르기도 하고 좀 천천히 가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원래 있던 여기 이미지는 여기 있고요. 얘는 새롭게 만들어서 창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 얘가 오리지널이라고 돼 있고 얘가 변형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 보게 되면 자, 원래 거와 얘의 화질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복사를 해서 다른 거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 놓고, 자, 얘는 3차라고 할게요. 자, 3차라고 해놓고 얘 이미지를 한번 껐다 켰다. 지금 보면 아까 2차적으로 뉴럴 필터 적용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자, 지금 보면 약간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차이가 좀 나죠. 이렇게 파이어플라이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이미지로 와서 아까 여기 보면 업스케일링 할 때 파이어플라이 말고 이렇게 토파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토파즈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토파즈 기가픽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래 이미지 상태에서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파즈 블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원래 있는 이미지에서 이런데 잘 안 보이는 거나 애매한 것들은 얘가 새롭게 생성을 해요. 그래서 디테일을 더 올려서 만들기는 하지만 얘가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값을 조절을 하면서 하면 되고, 원래 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파즈 기가픽셀이 더 훨씬 낫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는 AI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한시적으로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간에 가면 이제 유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해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파즈 기가픽셀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얼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이 부분은 세팅 체크해주고 업스케일링을 2배로, 여기도 4배까지 있죠. 2배로 선택하고 업스케일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얘가 만들어졌고요. 아까보다 좀 더 많이 선명하게 만들어졌네요. 자, 전체 선택하고 복사해서 아까 만든 것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용했을 때 화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는 4차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을게요. 자,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한 느낌, 화질이 아까보다 좀 많이 좋아졌죠. 이런 식으로 얼굴에 있는 이런 점 같은 것도 없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마지막. 자, 이번에는 아까 여기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죠. 업스케일링의 토파지의 블럼.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크리에이티비티 값 있잖아요. 이 창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잘 안 보이는 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물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얘가 알아서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많이 주게 되면 변화가 심해서 이 사람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느낌을 만들고자 할 때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없는 걸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 더 선명하게 하고 싶으면 이 생성 부분을 조금 더 값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전 2만 주고 업스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스케일링보다 얘가 계산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기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앞에 있는 거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자, 얘가 5차죠. 5차.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조금 전에 토파지에서 만든 거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좀 달라졌죠. 지금 보게 되면 이런 부분, 잎사귀나 이런 것들도 얘가 알아서 만들고, 이런 부분도 다 선명하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블럼을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인물을 가지고 제작을 해봤는데요. 인물뿐만 아니고 풍경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해보면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 화질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최고 좋은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